Previously on Black Shadow's interview. 어떻게 특강을 기획을 하게 되셨지? 일단 가려운 데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게 저 혼자 리서치를 다 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려운 데 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딱 도달했을 때 뭔가 새로운 게 딱 나타났어. 그러면 거기에는 이 사람이 가려워했던 게 이미 들어가 있죠. 해부학이 사실은 거의 2년 반에 대한 기획이에요. 그리고 저도 해부학 공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공신력이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의학 박사께서 감수가 가능하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감수를 받게 됐죠. 의사가 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볼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든 거죠. 특별한 사람들 위한 게 아니고 일반인들.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특강을 듣는 분들, 심지어 수경학교 선생님 다 1번 취미에서 시작해요. 자격증을 갖추고 선생님이랑 입지를 붙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공모전, 상, 작가 지향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주고 선생님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데까지 본 거예요. 사실은 작가반 연계가 한 명 있어요. 그게 바로 권샤희 선생님이에요. 작가반은 배에 쌓여있지 않아요. 그냥 딱 100% 현실마저 하고 그 사람에게 또 자신을 연구하게 만들어요. 저는 안정을 깨는 사람이에요. 불안을 유발하는 사람과 그 불안한 요소를 고쳐서 안정되게 만드는 사람이 두 가지가 동시에 들어가요. 어떤 기준으로 작가가 그림 소질 없어도 좋아요. 그럼 전 열정을 봐요. 왜 그림 그리고 싶어? 이 인생에서 본인이 몇 프로야? 근데 이런 사람도 받아요. 도전! 작품에 담길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너처럼 해줬어, 슬펐어. 슬픈 감정이 이거라. 이게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그 실타래를 풀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실타래를 풀다 보면 안 좋은 감정이 있었다면 원래는 까맣게 그려야 될 그림이 실타래를 풀다 보니까 좋은 기억들도 있구나. 정말 그런 화나는 감정도 있었구나. 그런 감정의 실타래를 풀게 만들어서 그 감정의 실타래를 표현하게 만드는 게 작품인 거지. 잘 그린 그림인 기준은 잘 그린 그림이면 돼요. 근데 작품은 잘 그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모사를 해도 작품이란 건 그 작가의 느낌이 들어가요. 근데 느낌이란 게 뭐예요? 느낌이 어디서 와요? 감정에서 온단 말이죠. 그 체계를 너무 통하지 않고 그냥 넘어오다 보니까 현대 사람들하고 조금, 저도 현대 사람이지만 얘기를 해보면 감정을 너무 뛰어넘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작품을 한다. 작품이라고 해서 걸어놓으면 조금 질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잘 그린 그림은 이렇게 계속 보면 좀 질릴 수 있는데 좋은 작품은 계속 봐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잘 그린 그림은 잘 그렸다 이 정도. 근데 그 작가의 어떤 감정이라는 게 살짝 녹아 들어가 있는 그림이면 오히려 눈치를 못 채는 경우가 저는 많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예를 들면 그림이 불러요. 조용하게 저기요. 또 지나치는데 선생님 뭔가 자꾸 간지럽혀요. 그리고 그런 어떤 작품을 이렇게 한번 보고 집에 가서 그러면 잊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작품은 자꾸 보고 싶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본인이 오뚜기라는 생각을 버리고 정말 오뚜기가 돼야 되는. 그게 만약에 표현이 계속 안 되면 아무리 도전해도 저는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너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그게 그래야 안정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줄타기는 하지 마요. 바닥에 선 거 놓고 거기 위에 올라가 있다고 난 줄타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대신에 그 줄이 바닥에서 1cm라도 떠 올라가 있으면 불안해지죠. 불안해야 중심 잡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전된 상태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지 않나? 아니에요. 안전된 상태에서는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중심을 잡으려고는 안 해요. 뭐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작가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 되게 마음 아파요. 나도 시소 타고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놀고 싶고 막 시소도 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니까 고독하죠. 왜냐하면 나쁜 소리 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 왜 나쁜 소리 말고 좋은 소리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나쁜 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나쁜 점을 어떻게 좋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 부분이 나쁘니까 요거 고치세요. 고쳐질까요? 그 말로 하면 고쳐지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돌아서면 있는데 당신은 이 부분이 나빠. 밑줄 쳐. 형광펜으로 그어. 내일 오면 또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나쁜 점에 대해서 계속 각인을 시켜주시고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고쳐진다라고 하시는 솔루션이 항상 있어서 그거는 있죠. 저는 근데 그거를 이런 게 있어. 뭐가 있냐면요. 그거를 전체를 솔루션이야라고 안 줘요. 네, 맞아요. 근데 그 솔루션을 자기가 찾아 나갈 수 있게끔 이렇게 뭐지 헨젤과 그레텔 그것처럼 그거는 있죠. 왜냐면 무작정 밀어넣으면 안 돼요. 네. 짚었을 때 벽이라도 자기가 그 길로 갈 수 있게 벽이라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무섭잖아요. 무서울 때 뒤돌았을 때 야! 뒤돌아보지 마. 무조건 앞으로 전진하는 거야. 이제 뒤돌아보면 정말 죽는 거야. 안 돼.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참고 조금 전진하다 보면 수경 선생님이 이렇게 등불 들고 일로 오세요 그래요. 그럼 또 수경 선생님이 뭔가 하고 이제 불이 탁 꺼지고 또 무서운 길을 가면 조금 가면 경화 선생님이 또 저 여기에요 일로 오시면 돼요. 그렇게 약간 방식은 만들어놨어요. 아니 전체 불 켜놓고 편하게 가면 좋잖아요. 그리고 편하게 갈 거면 제 입장은 그래요. 뭐하러 아까 얘기했죠. 열심히 힘들게 번 돈으로 정규반 듣지 그러면. 정규반을 하시면 정말 편안하고 편하죠. 안정감 있게. 저도 되게 친절해요. 여기 잘못하셨네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힘든 작가반이 되게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진짜 거울 그게 진짜 많이 거울 딱이에요. 어느 정도로 거울이냐면 제가 세워주는 거울은 제가 맨날 닦아주기 때문에 절대 숨겨서 다른 데 안 볼 수가 없어요. 다 보여. 심지어는 마지막 날도 저 뒤집어 엎은 적도 있어요. 그죠? 종강 때. 네. 종강 때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저 안 해요. 그건 선생님들 몫이에요. 학생들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정규 수업 학생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저희가 공모전 작가반들 공모전에서 상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러워도 하시고 근데 왜 이렇게 수경하실 작가반들은 공모전 내기만 하면 다 상을 타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뭐 이번에도 말도 안 되는 이번에 10개 10개 휩쓸었죠. 그리고 지금 공모전 내는 사람들 100% 다 됐죠. 네, 100% 다 됐고 안 되신 분들은 없어요. 일반인들 예전에 한 2명 정도 되시고 다 작가분.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시간들을 견딘 게
약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시간들이 작가반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견딘 게 아니고 작가반에 들어온 자신들이 자신들이 자신을 견디는 결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조금 제가 가끔 제자리에 앉아서 우리 저 붙어 있잖아요. 네. 뭐 일단은 알려야 되니까 플랜카드는 아니에요. 플랜카드는 아니에요. 플랜카드는 아니죠. 어떤 분이 어떻게 탔다 이거는 볼 텐데 저거를 가만히 보면 좀 기쁘진 않아요. 네. 가끔 이런 생각 들어. 입시 학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결과물이지만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은 게 제가 기뻐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좋아할 일은 좋아할 일인데 기뻐하는 건 이제 선생님들이 기뻐할 거고 저는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한 명 한 명 저렇게 한 명 누구 무슨 탕 어디서 뭐 이걸 더 보면 저 사람들이 다음엔 뭘 그려야 될까? 저 사람들이 과연 저 퀄리티 이상의 그림을 지금 뽑아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기쁘다는 생각은 그렇게 안 들어요. 그 다음 거를 더 오히려 걱정을 하시고. 저는 그 누가 물어봐. 네. 선생님 저 상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오늘까지만 기뻐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튀어나가잖아. 다음에 뭐 그릴 거냐? 그러면 일단 쓰자. 그게 현실이니까. 그래요. 경화 선생님이 옛날에 그랬어요. 선생님 저 상 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경화야. 축하는 하는데 오늘까지만 좋아해. 선생님 저 3시간 남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즐겨. 그때 밤 8시라서 4시간 남은 시점이었거든요. 오늘만. 오늘만 즐겨. 네. 그 의미가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 상을 탄다. 작가로서가 아니고 자신이 노력해서 상을 탄다. 그 결과다. 개 중에는 상만 딱 타고 끝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자유이기 때문에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저는 기쁘지가 않아요. 상을 탔다. 제가 그 다음 뭘 그릴까? 근데 이제 상을 타시면은 오히려 다음 해를 더 열심히 해서 또 다음을 또 도전해 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그냥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래서 더 이제 걱정도 하시고 또 이러시는 것 같고 다음 작품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 학생들도 선뜻 이제 내가 그 이상의 뭔가 그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작가반이 끝나면 노타치예요. 왜냐면 작가반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다 진행됐고 그거에 대해서 했고 그 결과물이 좋고 하면은 그렇다고 뭐 피드백을 안 주는 건 아닌데 일단 작가반에서 우와 쏟았던 그 느낌은 갑자기 제로가 딱. 저 되게 친절하죠. 꽃을 든 남자가 돼요. 갑자기. 왜냐면 예, 그거는 뭐 어차피 약속이었고. 그러니까. 아마 감정적으로 뭐 상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감정 부분을 상하게 만들었던 것도 사실 제가 그랬죠. 안정되면 깬다고. 근데 본인의 싸움터에 본인을 저는 자꾸 밀어넣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소리 들을 생각도 없고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죠? 저희는 그림을 배우는 학원이잖아요. 네. 오늘 평소에 피드백 주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말하는 투라든지 아니면 행동가지,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네. 그런 게 그림과 어떻게 연관이 된다고 그러면 제가 다르게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 하찮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본인이 그리는 그림을 본인이 안 좋은 행동을 안 고치고 대하면 그 본인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본인이 하찮게 여기는 작품이라면 남들이 대우를 할까요? 안 하고. 안 하죠. 네. 자, 그림은 하찮게 대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림도 똑같아요. 네. 자신이 그린 그림을 존경하지 못하면 작품이 될 수 없다고 봐요. 그거는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대하냐. 그렇다고 남이 만졌을 때 야 뭐야 그 더러운 손 치워 이거는 아니지.
네가 감히 어디 내 작품에. 근데 사실은 그 주체가 표현한 무언가를 다루는 걸 봤을 땐 남도 함부로 다루지 못해요. 함부로 다루면 남도 함부로 다루지. 근데 생각해봐요. 일반적으로 수업하는 사람한테 저는 그러진 않아요. 그죠? 본인은 지금 작품을 하고 있잖아요. 작가반들에게. 그렇죠. 근데 본인들이 작품을 하는데 작품을 등한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대해줄 때 존경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가 무슨 다른 교습소였는데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림이 아니고 본인들은 작품을 하겠다고 왔는데 작품을 하고 해놓고 떳떳하게 이건 제 작품이라고 얘기해놓고 그림처럼 대하면 저는 그림처럼 대해줘야죠. 그림처럼 자기 작품을 대해놓고 저보고 작품으로 보세요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매너를 가르치는 거죠. 자신이 존경할 수 있는 매너를 가르치는 거죠. 아까 그런 일이 있었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네.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죠. 아니, 내 작품에 내가 핸드폰 이렇게 기대놨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저한테. 그죠?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아마 나중에, 홍승이 작품인데? 아, 맞다. 걔 핸드폰 정도는 지가 기댔지? 그럼 아마 나도 뭐 좀 놀다 가면 거기 이렇게 기대놓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 보면 좋아요? 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왜 매너를 가르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좀 잘못돼요. 본인이 본인 작품을 그림으로 대하면 남들도 그림으로 대하는 거고, 본인 그림이지만 정말 소중하게 대하고 그 그림에 대한 존경심, 그 그림을 존경한다면 본인 존경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림에 대한 매너. 수경 선생님은 예전에 어떤 거 가지고 혼이 났냐면 자기 작품에 자기 작품 겹쳐놨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은박지에 딱 싸든지 제대로 해놓고 겹쳐놔야지. 그죠?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여기서 학생들이 정규반이나 특강하는 사람이나 저는 다 작품으로 보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럴 땐 알려줘야죠. 근데 알려주는데 저는 분명히 선생님들한테 그걸 알려줬는데 선생님들이 못했다. 선생님들이 혼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본인이 혼난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혼난 거예요. 못 가르친 건 선생님 잘못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질문에 답이 돼요? 네. 본인이 작품을 그림으로 대하면 남들이 본인을 그 작품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매너, 그 다음에 그림을 대하는 태도, 그 다음에 그림을 대해서 작품으로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요. 근데 여태까지는 조금 많이 넘어갔죠. 오늘부터는 안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배워야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몫이고. 그러니까 제가 승희 씨한테 화낼 필요가 없어요. 일로 화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일로 화를 내게 된 거고. 그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큰 소리가 나면 예전에는 학생들이 조금 왜 그래 했는데 이제는 그냥 뭐 저분 또 뭔가 잘못했구나. 저분 작가반이시구나. 저분 뭔가 또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 드디어 또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이제 또 작가반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선생님들 선발하셨는지. 이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는데. 선생님들 선발한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그림. 네. 그 다음에, 물론 그 당시에 이제 본인 선생님들보다 더 잘 그리는 선생님들이 있었지만, 그림을 본 게 아니고 선을 봤다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주위 환경. 화실에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샤이 선생님. 기준 선생님의 가장 제가 크게 본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안좋은 점.
나쁜 점, 약점 그런 걸 먼저 봐요. 네. 때는 바야흐로. 예전에 제가 한 여기서 2달 동안을 이제 위치가 바뀌었잖아요. 2달 동안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앉아갖고 학생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생들이 되게 신기했어요. 저 사람은 뭔데 그림도 안 그려. 앉아만 있어. 근데 이제 그때는 한 파트는 조용하고 한 파트는 와글와글하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권샤의 선생님이 어떤 파트에서 막 와글와글 하는데 분위기를 혼자 맞추고 있더라고요. 볼 때마다 혼자 분위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선은 있었는데 그림에 자신은 없었고. 네. 근데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이제 밖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구 배치가 있었는데 아니 이 사람이 그냥 떳떳하게 이렇게 걸어가면 될 걸 자꾸 옆으로 개 걸음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러면서 이러면서 자꾸 그래서 그냥 저 사람 도대체 뭐야 왜 저래 그러다가 이제 처음으로 저한테 말 걸은 게 이렇게 개걸음 지나가면서 갑자기 했더니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시 개걸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계속 눈여겨봤죠. 저 사람은 뭔데 왜 분위기를 맞추려고 할까 혼자 이렇게 막 좀 그때는 쉽게 얘기하면 이 메인 홀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쥐지건 듯 조용했었고 한국화 자리가 와글와글했었는데 권샤의 선생님은 혼자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막 분위기를 막 맞추려고 그래서 유심하게 봤어요. 유심히 봤는데 맞추려고 하는 게 자기 노력이 있거든요. 맞추려고 하는 건 자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보자. 저는 이제 그러면 선생님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선생님 기준을 놓고 권샤이라는 사람을 지켜보기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선생님으로서에서는 부합되는 안 좋은 여러 가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뭔가 말이 선생님으로 부합되는 안 좋은 점이 많았어요. 네. 선생님은 할 수 없는 없는. 면들이 할 수 많았다. 없는. 부합하지 않으면. 네. 자, 그러면 반대로 그 점을 고치면 어떤 점이 있었냐? 샤이해. 네. 부끄러움 많이 타.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나쁜 점보다 좋은 점 하나.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한다. 좋은 점 하나. 크게. 그러면 나쁜 점 중에 사람에 대해서 샤이해. 두 번째, 그러니까 약간 한 단 올라가서 물건을 꺼내들처럼 뭐 유화 건조대 높은 데 있는데 한 단 올라왔는데 다리가 벌벌벌벌 떨려. 고소공포증. 그거 하나 꺼내는데 의자 한 칸 올라가는데 의자 붙잡고 벌벌벌벌 떨면서 위에 붙잡고 이렇게 올라간다. 고소공포증.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구석에서만 그렸어요. 구석에서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얼굴에 짜증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참고 맞추려고 그래서 이 나쁜 점을 좋은 점으로 고치면 선생님이 갖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겠죠. 이걸 좋은 점으로 얘기해 볼까요? 고소공포증을 이겨내는 자신감. 그 다음에 남들을 맞추려고 하려고 하는 친화력.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내성적인 성격이지만 가르칠 때는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그런 식으로 좋은 점으로 바꿔놓으면 저 사람은 선생님을 만들면 학생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 그 좋아할 수 있다면 그거를 시너지를 자기가 에너지로 삼아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선생님으로 좋게 발전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렇게 저한테 찍힌 거죠, 소위. 근데 재미있는 게 있는데 권샤이는 별명이에요. 이것도 해야지. 심지어 성이 권씨도 아닙니다. 자, 이름조차도 기획을 권샤이 선생님이 철저하게 기획된 분이에요. 음악계에 보아가 있다면 미술계엔 권샤이 선생님. 이름 근데 너무 외모가 보아랑 이렇게 딱
왜 우리 권 선생님 없어서? 자, 근데 이건 어째 귀여우시죠? 이름까지 기획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름의 본인 본명이 너무 어려워요. 지금 본명은 밝히지는 않겠지만 영상이니까. 다른 분들은 다 밝히시면서 왜? 그런가요? 자, 그럼 밝게요. 정회권이에요. 해표 식용유의 해가 아니고 회. 정회권. 이거를 제가 혼자 무지하게 연습을 해봤어요. 이 사람이 선생님이었을 경우는 정회권 선생님, 정 선생님, 이게 숨이 차더라고요. 근데 끝자를 불러봤죠. 권 선생님. 이게 쫙쫙. 거기다가 이 사람의 가진 장점인 캐릭터를 조금 더 부각시켜주자. 권샤이 선생님. 그래서 권샤이는 별명으로 그렇게 캐릭터가 정해졌는데, 그래서 그 이름조차도 다른 사람들, 이 사람이 선생님일 때 선생님이 안녕하세요 권샤입니다 이게 아니고 학생이 불러줬을 때 가장 쉽고 가장 익힐 수 있는 이름으로 그렇게 별명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권 선생님 그러죠. 네.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다 웃죠. 권이 성이 아니에요. 아니 정회권 이렇게 딱 뭐 이런데 하면은 저 누구냐고 어떤 선생님이시냐고. 그죠. 예. 그러면 권 선생님이에요. 권 씨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권샤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름부터 기획됐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의 가장 큰 게 기준이 뭐가 될까요? 선생님은 학생들이 기억을 해야 되죠. 예. 예, 그렇게 그런 하나하나의 단점을 극복시키려고 그때부터 특훈들이 예, 특훈은 특별 훈련입니다. 특훈들이 시작을 되죠. 자,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시켰을까요? 그때 저는 생각이 나죠. 네. 어떻게 기억시켰냐면 일단 권샤이 선생님은 먹을 다루게 했으니까 처음에 먹을 갈면서 들어오는 사람 알던 모르던 무조건 사람이 들어오면 인사를 해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인사를 받은 사람이 기억을 하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이 권샤이라는 존재를 기억시키기 시작해요. 되게 의도된. 그 다음에 고소공포증. 고소공포증이야말로 자기하고 싸움이죠. 그래서 옛날 영상 보면 사다리에 올라가서 그림 그리는 게 나와요. 네네. 아, 사다리에 여기까지 무릎 꿇고 올라가가지고요. 네, 되게 위험해 네, 보이는데. 이 정도면 되게 생각보다 안정감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야, 사다리 올라가. 대신에 붓을 길게 매. 사다리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근데 이게 인체라는 게 재밌는 게 반사신경이라는 게 자기 몸이 불안해지면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시스템이 도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몸의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버릇들이 고쳐진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다리에 올라가면 벌벌 떨지만 떨면서 그려지는 그림은 안 떠요. 그런 훈련. 그 다음에 신문지, 뭐 만장의 점찍기. 점을 왜 찍으라냐면 붓을 쓸 거기 때문에 붓의 호의 끝, 우리가 호라고 하면 붓털이죠. 호의 끝에 텐션을 알아주니까. 그리고 몸 떠는 거 다 잡히죠. 심지어 칼날 갖고 신문지 계속 자르고 손목 힘, 손목 꺾지 않게. 그걸 누가 지금 훈련 중이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아는 지식과 모든 거를 다 총동원해서 그 사람한테 막 맞는 어떤 걸 시스템들을 막 만들어냈죠. 지금의 권 선생님을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내성적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거든요. 아, 지금도 내성적이에요, 사실. 네, 근데 원래는 내성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안 좋은 점을 극복시켜서 좋은 점으로 바꿔주려고 계속 노력을 했죠. 많이 울었어요. 아, 슬프죠. 이렇게 애가 우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데. 네, 근데 시작하기 전에 따라오겠느냐?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 많이 울자. 시작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수경아 씨 마스코트잖아요. 마스코트. 약간 토토로 닮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행수, 토토로 여러 가지 설들 있죠. 그래서 권샤의 선생님 같은 경우가 진짜 많이 고생했죠. 왜냐하면 경화 선생님하고 같이 시작한 게 아니고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필터링 없이 많이 갔어요. 네, 진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아까 기준이 뭐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에 변했을 때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기본적인 거는 그림보다는 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는가? 그런 걸 만들어요. 그 진짜 책임감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권 선생님은 어디 내놔도 저는 자신 있게 실력자. 정말. 실력자죠. 네. 그 다음에 본인이 그리는 거 거의 지금 추천 작가 두 개 두 개 공모전에서 추천 작가 되고. 추천 작가 되셨죠.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변한 건 없어요. 노력한 결과겠죠. 그럼 또 한 명 있잖아요. 경화 선생님. 경화 선생님은 제가 수경 선생님한테 저희 카페에 이제 그림들이 올라오니까 그림 보고 이 그림 누가 그렸어? 그래서 이런 사람이 그렸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제가 그리는 모습을 보려고 한번 왔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는 걸 계속 봤죠. 안에 불꽃은 하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할지. 근데 아마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림이고 뭐고 아무런 그릴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불렀죠. 저기 그대에게 가슴에 타오르는 활발 타오르는 불꽃이 하나 있는데 끄집어내보지 않는 네,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좋은 점. 그럼 우리 경화 선생님이 안 좋은 점. 첫 번째, 느려요. 두 번째, 느려요. 세 번째, 5월 달까지 어그 붙이시는 계절에 대한 게 없어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느려져요. 의욕도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근데 딱 보니까 느려요. 이 느려요가 되게 좋은 점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더라고요. 이 경화 선생님이 느린 이유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자기가 이해를 해야 빨라져요. 이런 사람들이 공부하면서 자기가 모르는 점이 있으면 못 참아요. 끝까지 파요. 그런 점이 이 사람의 그런 점을 조금 좋게 만들어주면 되게 좋겠다. 그때 이제 수경 선생님하고 권샤의 선생님이 둘이 똑같은 성격이 있거든요. 이거 해. 네 하고 눈 가리고 달려. 빠빨리 달림. 아니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경화 선생님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물론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훨씬 많아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된다. 안 기다려주죠, 사회는. 근데 학구열이 있고 공부를 하고 본인이 책임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빠빨리 달리는 사이에 느려라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두 명에 대한 프로젝트는 앞으로 달려가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주고 이거를 파봐 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은 늦지만 나중에 이걸 채워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 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경화 선생님은 일단 탐험가고 일단 뭐 해보죠 뭐 일단 약간 그거 저 힘들게 이런 경우는 없었으니까 저는 작가원도 즐겁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선생님에 대한 역할을 제가 제시를 했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면 작가분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근데 아니나 달러 공모전 할 때 집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집을 제가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분 집에 안 갔고. 안 보낸 게 아니고 선생님이 예. 있어서 저는 그냥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진짜 가고 싶잖아요, 집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계속 그냥 본인이 이해하고 될 때까지 그런 끈기. 물어보고
뭐 이제 아무래도 작가반이니까 제가 뭐 선생님 됐을 때도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또 안 가르쳐 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 하다 근데 보면 예. 이건 진짜 선생님들을 만드는 기준이 그러면 기준은 솔직히 아직 얘기를 안 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디까지 실력을 갖춰야 선생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만족하냐면 뭐 예로 선생님들이 선생님 제가 나가서 한번 화실을 해보고 싶습니다. 본인이 나가서 다른 학생들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저는 선생님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네. 뭐 기준이 뭐 선생님은 그럼 선생님에 대한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 본인이 학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뭐 너무 긴 스토리라 이거는 네, 그냥 맞아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둘이 눈 감고 달리는 거를 경화 선생님은 자꾸 이렇게 베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한 분석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하실에서 선생님을 만들었던 거는 그 사람의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고쳤을 때 어떻게 시너지 효과가 나올까. 그런 거 먼저 봤죠. 일단은 이제 또 선생님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뭐 승희님도 그렇고 뭐 여러분들 계셨기도 했고. 네. 근데 선생님 되시려다가 안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그럼 그 사람들 책임이죠. 네. 왜냐면 저 선생님 하고 싶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시작을 했지만 일단 텀을 봐요. 왜냐면 이 사람이 못 견딜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렇다고 너는 안 돼 나가 이런 건 없죠. 본인이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는 있죠. 작가반을 사실 하는 것보다 선생님으로서 이제 길러지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들기 그건 때문에 당연하죠. 책임감이 틀리죠. 네. 작가반은 자기 거를 하면 되지만 선생님은 남의 걸 먼저 자기 거보다 남의 걸 먼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철저하게 더 힘들죠.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고 있고. 정말 계속 해야 돼요. 네. 할 수밖에 그다음에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고. 네. 방송도 그렇고 방송도 저희가 공부를 사실 해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나? 제가 언제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지 몰라요. 네, 선생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정도로 하고 그죠? 너무 긴 얘기예요. 네. 이걸 다 하자면 네. 영화 찍어야 돼요.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영화예요. 네, 이제 드디어 3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3부는 유튜브에 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유튜브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이 유튜브조차도 제가 기획한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기획한 거지만 저는 지금 앞에 질문지 놓고 있잖아요. 네. 질문지는 받았지만 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질문지 받았다고 해서 이 질문대로 얘기할 사람도 아니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기획했지만 이번에 제가 저를 기획한 의도는 그냥 솔직하게 가자. 이번에 뭐 완전히 수경화 씨를 홍보할 생각도 없고. 아니, 제가 이 정도까지 하셔도 됩니까? 막 이렇게 여쭤보긴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안 드러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항상 메인으로 어쨌든 제가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선생님들한테 계속 이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미션을 주시니까. 근데 요번에는 가끔씩 이제 음성으로는 출연을 하셨는데, 목소리 출연을 하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100살로 할까봐.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가 2개의 채널 있잖아요. 네, 저희가. 2개 채널. 네, 하나는 이제 방송국. 수경하실 방송국. 또 하나는 그 외의 그 이야기들. 얘기들. 네. 요 2개에 대한 기획에 대한 차이를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경하실 이름으로 나가는 수경 방송국에서 나가는 컨텐츠나 영상물들은 완전히 교육적인. 네.
그 다음에 그 교육적이면서 그 교육적인 거 안에서 화실마다의 특색들이 있잖아요. 그 특색까지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조금 목표를 잡았고, 그 외의 이야기는 어떤 홍보나 뭐 누가 안 봐도 될 정도, 본 사람의 영이어도 되는, 대신에 그거는 그림을 좋아하거나 안병목 선생님 같이 진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 전통문화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신정은 작가요? 신작가처럼 그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정말 몰두하고 열심히, 물론 많죠. 물론 많은 사람인데, 일단은 제 주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술 분야, 뭐 예를 들어서 한국무용이라든지 아니면 도예가, 이런 분들까지 꼭 미술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약간 그래서 히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약간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이에요. 기록물. 그렇죠. 기록물들. 네, 기록물처럼. 물론 근데 컨텐츠가 한계가 있어서 막 많이 할 수는 없지만, 뭐 이런 걸 수 있죠. 홍승희 양의 일터를 저희가 방문해서 홍승희 양이 이런 일을 하는데 그림을 좋다. 그러면 그 자체를 다큐로 찍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니 무슨 뭐 주체도 없어. 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저것도 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방송을 취재를 하고 편집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이라는 큰 둘레 안에서 나누는 게 아니고, 또 혹은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는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왜 그림을 그리는가, 그 의도가 확실하다면 그런 의도로 약간 기록물처럼 나오는 거죠. 뭐 그러면 뭐 홍보성 있고, 아니 홍보는 전혀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대신에 뭔가 찾아봤을 때 아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안 다루는 소재로 그런 걸 다루고 싶은 거죠. 그거는 현지양한테도 갈 수 있고, 뭐 누구한테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 다음에 전혀 다른 분야, 그런 것도. 뭐 한지면 한지를 만들어진다는 상태가 아니고 한지 박물관 가서 한지 만들어 보고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저희가 다 했죠. 그런 식으로 남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안병모 선생님 예를 들자면 배접과 배첩에 대한 정확한 네. 용어에 대한 정의가 딱 나오잖아. 저는 그거 하나만 알아도 된다 이거죠. 우리가 쓰는 건 일본 방식이에요. 배첩. 배접. 배접. 네. 근데 전통 방식은 배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발음하기도 좋으니까 배접한단 말이죠. 저도 이제 한국화 전공하면서 그냥 당연히 배접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배접이라고 들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어느 누군가 한 명이라도 야, 그 배접은 일본 표현이야. 배첩이 맞아. 라고만 해주면 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도 이외에는 전혀 없어요. 저희가 컨텐츠 보면서 네. 공부를 하잖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 수업하고 연관을 시키신 건지, 네. 유튜브하고 지금 저희가 배우는 수업하고 연관을 시키신 저는 그거는 연관시킨 게 아니고, 유튜브는 수업이면 어차피 와서 선생님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배우는 거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단은 모르는 지식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술에 관련해서는 아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거. 그렇게 기획이 지금 됐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기획이 될 건가? 이제부터는 재밌는 캐릭터가 한 명이 또 이제 탄생이 될 거고, 그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리는 거를 할 거예요. 이거는 대웹이랑 이미 얘기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수경 선생님이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유튜브, 지금은 수경 선생님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가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수경 선생님이 연필입니다.
제가 깎아보겠습니다. 잘 깎였군요. 자, 이제부터 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완전히 베이직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어떤 그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수경 선생님이 하는 패턴으로 자기가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가 조금 완성되게끔 그런 식으로. 아,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세분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세분화되는데 재밌고, 그러니까 이걸로 홍보 목적이다, 이걸로 수익이 발생된다라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 저희 화실 안 와도 돼요. 선생님을 따라 해봐서 그림에 취미가 있었구나, 아 그림 재밌네라고 느끼면 돼요. 저는 그거를 가지고 주위 가까운 화실을 가서 직접 해볼 수 있는 용기까지. 그렇죠. 만약에 기획자가 어떤 이익만을 내고 홍보성을 내고 하면은 그건 기획이 아니고 장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잘 꾸며진 어떤 내용보다는 정확한 지식이 전달이 되면 그거야말로 뭐 알아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은 따라와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항상 보면 기초가, 아무리 선생님이 기초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영상을 찍었지만 저는 항상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계속 저는 봐요. 유튜브를 거의 하루에 몇 시간을 보니까, 몇 시간을 보는데 그게 새로운 걸 막 남의 걸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기획을 했던 유튜브를 계속 보면서 제가 가정을 하죠. 내가 아니고 미술을 처음 접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보면 이거는 못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그런 점을 계속 찾아서 그거를 영상으로 풀어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남도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게 이번에 한번 했었죠, 용어. 네, 미나 미나 영어. 영어 알려드림. 아니 내가 모르는, 나는 미나라는 거, 한국화라는 게 한국 그림이야 라고만 아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니까 도대체 배접이 뭐야, 본인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하는데 도대체 뭐야 이게. 차라리 배접을 해서 그림 그리는 걸 보여주는 것보다는 배접이라는 설명을 알게 하자. 네. 그렇게 지금 이제 유튜브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금 변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잠이 안 와요. 우리 수경호 시대 인트로가 안 흐르면. 버릇이 돼갖고. 인트로가 3번 정도 바뀌었고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시즌이 또 새로 시작되는 시즌 이제 한 번 더 인트로 이제 또 바뀔 바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텀이 끝나고 중간에 잠깐 쉬는 텀, 과도기. 과도기에서 이제 다음 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네. 다음 유튜브에서는 캐릭터가 하나 생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조금 인터뷰 위주로 많이 방영이 되고, 방영이라고 해야 되나? 방송 업로드가 되고, 그래서 또 그 안에 있는 세세한 스토리들을 알게 되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뭐 상 받으신 분들 인터뷰, 작가반들 인터뷰, 뭐 선생님들 인터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좀 세세한 스토리들을 굉장히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끈끈하게 또 하고 또 이제 리프레시로 이제 또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기획들을 선생님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이건 이거다, 이건 저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데 저도 편집을 하고 이제 방송들을 계속 보잖아요. 모니터링을 또 저도 하고 제가 말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좀 보니까 그때 이렇게 보면 이 전체 흐름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업은 이런 수업이 만들어지겠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저도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눈치가 좀 빨라지는 거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지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뭔가 너무 흥미나 위주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흐름의 유튜브 콘텐츠, 그다음에 또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롭게 바뀔 수경하실 방송. 수경하실 방송, 이렇게 해서 조금 기초 이렇게 막 그림을 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약간 리마인드 다시 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따라할 수 있게끔 정말
아이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고 눈높이를 낮추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조금 재밌는 캐릭터가 만들어. 어떻게 보면 더 세분화가 된 아까 말씀해 그렇죠. 주셨던 처음부터 이제 것처럼 세분화 작업들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게 세분화 작업을 해야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다고 100% 완성작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용량이란 게 있잖아요. 소화해낼 수 있는 용량. 그 용량을 괜히 욕심부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엄청 달려왔죠. 이제는 달려온 길을 되짚어 볼 때가 왔기 때문에 한번 되짚어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뭔가를 이제 만들고 기획을 해야 되니까 기획할 거는 할 거는 아니고 기획을 해야겠다라는 어떤 주제들은 저는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용량을 생각하면서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선생님들 돌아가시면 어떡해. 일에 치여갖고 막 우와 못하겠어요 죽어요 뭐 이러면 어떡해. 정말 경무에 시달리긴 하지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또 공부를 그렇죠.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제가 네. 봤을 때는 선생님들이 용량이 이 정도다라 그러면 100% 안 던지니까 안 죽어요. 항상 그 지침이 있으시죠. 안 죽는다. 해라 안 죽는다 이러시죠. 그 지침은 얼마 전에 수경 선생님이 큰일이 날 뻔했는데 교육의 힘이 이런 건가 제가 느꼈어요. 아니 저기 차를 끌고 가다가 갑자기. 치료를 받다가 치료를 받고 와서 집에 가는데 위경련이 일어난 거지. 그래갖고 죽을 것 같이 전화가 왔어. 깜짝 놀랐죠.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근데 이제 병원에 전화해봤는데 전화했고 담당자가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안 죽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안 죽어요 외치고 견디고 있어요. 이게 따름에 달려와 주셔가지고 이게 또 교육의 감사했긴 힘이구나. 했는데. 저도 그때 현장으로 바로 달려갔으니까 안 죽어요를 외치면서 지금 견디고 있다고 안 죽는다고 하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 교육의 힘이 역시 재밌게 또 일도 또 저희도 되게 재밌으니까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활화산이 밑에서만 끓고 있으면 안 돼요. 터져야지. 터졌으니까 뭐 그게 수익이 좋아져 이런 게 아니고 계획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계획 실천해 됐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그런 부분을 터뜨렸으니까 자 다음은 이제 편안하게 다질 때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나온 이유가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는 있을 거기 때문에 또 언제 변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내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100살은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저는 늘 유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제 교육 방식이 바뀌거나 뭐 제 기획 방식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대한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은 마무리로 또 해주실 말씀. 나 또 마무리로 모자를 벗으시고 이럴 줄 알았어. 마무리로 해줄 수 있는 건 선생님들한테는 학생은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선생님들이 주제 넘게 학생을 고르지 마라. 나한테 안 맞다고 싫다고 하지 말고 그 안 맞는 사람을 잘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결국은 본인 즐거움으로 올 수 있고 보람으로 올 수 있으니까 절대로 학생은 포기하지 말고 학생 가리지 말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할까요? 뭐 얘기해 주시면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도전해라. 도전해라. 괜히 마음만 갖고 있지 말고 시작이 반이란 말이 딱 맞아요. 시작 반이란 말고 그 다음에 길게 안 잡으셔도 되니까 한 달이라도 한번 직접 부딪혀보고 연필도 깎아보고 한번 해보시고 꼭 멀리 다니실 필요는 없으니까 다른 화실 선생님들도 훌륭하신 분들 많고 그리고 수경 화실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냥 지금 같이만 학생들 잘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또 뭐,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에 질문해서 네. 답은 들었지만 생각난 게 다시 있어요? 한번 듣고 싶은 네. 답이 있는데 녹음 준비하셨어요? 아니 제가 이렇게 항상 그 정규반 네.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신경 쓰시고 그 중에서 또 작가반 하시고 네. 지원하는 사람들도 작가반 하시고 그렇게 또 특별한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특별한 기회를 그냥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에게 주는 이유. 이유요? 이유는 딱 하나. 농담이 아니고 진짜 다들 소중하잖아요. 너무 감동적이. 아니 감동적인 필요는 없고 진짜 그래요. 소중하잖아요. 얼마나 본인들이 용기를 냈겠어요. 화실인이라는 데를 찾고 네. 자기 할 수 있는 거를 표현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을 얻고 네. 그러니까 저는 괜히 와서 그림 열심히 그리려고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 마음이 그림이잖아요. 여기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여기는 놀이터예요. 그러면은 자존심이고 뭐가 필요해요. 자기 화판 안에서 난리를 치는데 그 난리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즐겁게. 그럼 저도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막 항상 말씀하시는. 아 여기 니네가 문 열고 네. 들어올 때까지가 미술이야. 네, 그게, 들어와서 놀아. 네, 여기서는 뭐 창피한 거 없어. 너네들이 뭐 울어도 되고 웃어도 되고 뭐 뛰어다녀도 되고 뭐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하시는 게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네. 자기가 지정돼 있는 자기 화판에 거기서 자존심을 왜 지키며 자기를 왜 가도 그냥 놀라 이거죠. 네. 그림 잘 그리는 거 그 사람이 해피해야 그림 잘 그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도전하고 싶으신 분, 현재 그림을 그리시고 싶은 분들, 그림을 지금 업으로 삼고 하시는 화가분들, 작가분들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처절한 감정을 담을 때 그때 처절하면 돼요. 대신에 처절했던 기억을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죠. 대신에 자기가 살아온 감정 안에 그게 다 녹아있기 때문에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많죠. 음악, 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즐기고자 하려면 뭐라고 할까요? 내려놔라. 소위 제 표현으로 벗고 놀아라. 눈치 보지 말고. 아 근데 그게 진짜 정말 즐거운 거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건 즐거워. 저는 제가 많이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네. 그게 그림의 작품에 다 나와요. 그런 거죠. 또 뭐 수기님 얘기하세요. 얘기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없습니다. 감동했어요? 네. 감동을 좀 또 들어도 받으셨더라고요. 감동. 또 들어도 감동. 감동이요? 녹음하셨어요? 네. 아, 오늘 정말 긴 시간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 저는 별명은 안 바뀌나요? 좀 이렇게 밝고 블랙 섀도우 검은 그림자. 왜 저는 항상 검어야 되죠? 근데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다니시고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시기 때문에 아니 검은 그림자 지금 하여튼간 네. 일단 제가 감사하고 앞으로 제가 또 언제 나올까요? 뭔가를 제가 4년 만에 나왔잖아요. 네. 그럼 또 이제 4년은? 뭔가 이렇게 뭔가 한 단락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때 또 나오시게 되겠죠? 수경화실을 응원해 주십시오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수경화실을 응원해 주실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와! 그렇게 하면 될 네. 것 같아요. 물론 100%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지식에 대한 부분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려고 계속 기획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특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타이트하고 정말 조금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현실적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많이 드리고자. 많이 드리고자 어떻게 너무 시간이 없어요. 네, 이 맞아요. 지식을 네. 알려드리기에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가는 경우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또 이제 선장으로서 네. 또 다른 항해를 또 시작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회는 4년 후에 혹시 제가 나올 때는 그 다음에 모자를 하나 이렇게 벗고 아, 그럼 이제 약간 대머리 가발 같은 거 쓰시나요? 그래야 되나요? 뭔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또 얼굴 뵐 날이 있으면 네, 또 뵙겠습니다. 네. 아,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획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